말꼬리 잡으면 이 말만 하라. 바로 태도가 바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상황, 바로 말꼬리를 잡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감정이 상하는 순간이 있죠. 그 원인이 바로 말꼬리를 잡는 태도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 그 말 좀 이상한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하거나 억울하거나 괜히 기분 상한 적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딱 통하는 한마디,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인간관계의 심리와 대응 전략을 4배 더 깊고 구체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말꼬리를 잡으면 이 말만 하라. 바로 태도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의 심리. 말꼬리를 잡는 사람은 단순히 말실수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엔 다양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1. 상대에 대한 통제욕. 말의 꼬투리를 잡는 이유 중 가장 흔한 건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싶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 중 일부 표현을 문제 삼고 전체 논리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죠. 이 자존감 방어. 이들은 자신의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작은 실수, 표현의 허점을 지적함으로써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우위에 서야 안심이 되니까요. 3. 감정 표출의 비언어적 방식. 불편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 말꼬리를 잡는 방식으로 상대를 찌릅니다. 직접 말하면 갈등이 되니까 돌려 말하는 식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4. 지적 욕구, 과잉 분석 욕구. 꼼꼼함이 과해져서 말 속의 오류나 애매함을 지적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습관적인 말꼬리 잡기로 이어지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말의 본질보다 단어, 표현 방식, 말투에 집착한다는 것. 그들의 목표는 종종 이해가 아니라 우위입니다. 두 번째, 말꼬리를 잡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응. 상대가 말꼬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논리로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지나치게 해명하려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가 오해한 거야. 그 말의 맥락은 그런 게 아니고 왜 자꾸 꼬투리를 잡는 거야? 이런 반응은 오히려 상대의 말꼬리 잡기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왜냐면 상대는 바로 그 반응을 원하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당황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올수록 상대는 기세를 올립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논리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권력 싸움입니다. 세 번째, 그럴 땐 딱 한마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그 말에 악의가 없었다면 그냥 넘기자. 이 말에는 3가지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1. 논쟁의 명분을 차단한다. 악의 없음을 선포함으로써 더 이상 문제 삼을 근거를 없앱니다. 2. 감정의 연결선을 자른다. 감정적으로 휘말릴 틈을 없애고 상대의 흥미를 떨어뜨립니다. 3. 공을 상대에게 넘긴다. 판단을 상대에게 맡김으로써 그가 자신의 반응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한마디는 싸우지 않고 말꼬리 싸움을 멈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보통 3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1. 당황하며 조용해진다. 자신의 의도가 통하지 않자 맥이 빠지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함. 2. 살짝 미안해한다. 내가 과했다는 걸 인식하게 됨. 본심이 들통났다는 부끄러움. 3. 다시 화제를 돌린다. 자신도 불편함을 느끼고 대화를 정리하거나 다른 주제로 전환. 중요한 건 이 말이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공격 명분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건 방어도 공격도 아닌 지적 태도의 승리입니다. 5번째, 말꼬리 잡히지 않는 화법 앤드 태도 훈련. 내가 말꼬리를 자주 잡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는
내 화법과 태도에도 일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말이 길면 허점도 많아지고 꼬투리를 잡기 쉬워집니다. 말에 너무 감정을 실지 마세요. 감정이 섞이면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말할 때는 핵심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애매한 말투는 오해를 부르고 방어적 말투는 약점을 노출시킵니다. 유하게만 굴지 말고 경계가 느껴지는 말투를 훈련하세요. 예,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내 입장이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죠. 이런 말투는 상대가 말꼬리를 잡고 들어올 여지를 줄입니다. 6번째 실전 예시 앤드 시뮬레이션. 상황 1. 직장에서 상사가 말꼬리를 잡는 경우. 보고서 내용이 이상해.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그 부분에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악의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가시죠. 상황 2. 가족이나 연인 간 갈등. 방금 말한 거 다시 말해봐. 왜 그런 식으로 말해? 그 말에 감정 없었어요. 괜히 상처받았다면 미안해요. 그냥 넘겨줘요. 상황 3. 온라인 댓글 채팅에서의 말꼬리 공격. 제 말이 오해됐네요. 악이 없었고 맥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에서의 적용력을 길러보세요. 7번째 말보다 강한 것 분위기와 중심. 사실 인간관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와 에너지, 그리고 내가 중심을 얼마나 잘 잡는가로 결정됩니다. 말꼬리를 자주 잡히는 사람은 자기 감정의 중심이 흔들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말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나를 다잡는 훈련입니다. 내가 말한 것에 확신을 갖는 태도, 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안정감, 흔들리지 않는 눈빛과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이 결국 말꼬리 잡는 사람의 기세를 꺾습니다. 마무리하며 말꼬리를 잡는 사람은 당신과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말 속에서 허점을 찾아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논리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 악의가 없었다면 그냥 넘기자. 이 말은 당신의 감정을 지키고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가장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